반갑습니다. 세트 한자 548강입니다. 오늘은 입구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입구자입니다. 입구자는 입을 말하는 것인데 입구자는 세 가지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먹는 기능이 있죠. 음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말하는 기능을 할 때도 있는 것이고 사람 자체를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 자체를 표현할 때는 식구라 할지 인구라 할 때 사용되는 것이죠. 이 입구자는 입의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의 모양을 형성한 글자가 입구자인 것이죠. 입구자는 입의 모양을 형성한 그런 글자입니다. 중심자인 입구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입구자와 관련된 첫 번째 관련자는 같을 여자입니다. 같을 여자는 같다는 뜻도 있고 자유롭다는 뜻도 있죠. 이 같을 여자는 여자 여자와 입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여자 여자는 여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특별히 어머니로 해석하면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입구자는 입을 의미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먹는 기능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을 여자는 어머니와 음식을 먹는 사람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같은 편이라는 것이죠. 아버지도 모르는 누구와 밥 먹는 식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자녀 입장에서 꼭 믿을 수가 있겠는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모르는 어떤 사람과 식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전통사회에서 가능했었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어머니는 가족을 지키는 역할이고 아버지는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위험한 사람과도 교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렇지 않죠. 어머니는 믿을 수 있는 사람, 확실한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안전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렸자는 어머니와 음식을 먹는 사람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먹고 있는 이 사람도 내가 모르지만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머니와 함께 있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같은 편이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문불여일견은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든 경험해 보아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여반장이나 여삼추라 할 때도 같은 여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화할 화자입니다. 화할 화자는 화목하다는 뜻이죠. 화목하다는 것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화할 화자는 벼화자와 입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벼화자는 벼를 의미하지요. 곡식입니다. 또 입구자는 입을 의미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먹는 기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화할 화자가 표현하는 그 화목은 벼를 먹을 때 발생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확한 벼를 함께 먹을 때 서로 화목해진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사람 사이에 화목해지고 친해지는 계기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같이 밥을 먹을 때 화목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수확한 벼를 함께 먹을 때 서로 화목해지는 것은 훨씬 진한 것이죠. 화알화자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알화자는 벼를 먹을 때 화목이 발생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확한 벼를 함께 먹을 때 서로 화목해진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부화뇌동이 있습니다. 부화뇌동은 우레소리에 맞춰 함께한다는 뜻으로서 자신의 뚜렷한 소신이 없이 그저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화답이라고 할 때나 화목하다고 할 때 화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입구자가 포함된 세 번째 관련자는 알지자입니다. 알지자는 알다라는 것이죠. 알다라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해 깨닫거나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알지자는 화살시자와 입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화살시자는 화살을 의미하는 것이고 입구자는 입을 의미하지요. 그 중에서도 이번 경우에는 관역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지자는 화살의 입을 아는 것이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궁수가 관역을 아는 것처럼 목표를 아는 것이 안다라는 것이죠. 화살을 쏘는 궁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역을 아는 것입니다. 어디에 쏘는지도 모르고 화살을 쏜다라면 위험해지기도 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궁수가 관역을 몰라서 남의 관역에 화살을 쏠 때도 있습니다. 사냥 가서 멧돼지한테, 토끼한테 화살을 쏘지 않고 자기 동료한테 쏜다든가 밭에 일하고 있는 할머니에게 쏘아서 사고 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궁수가 관역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발치자는 화살의 입을 아는 것이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궁수가 관역을 아는 것처럼 목표를 아는 것이 알지자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지천명이 있습니다. 지천명은 공자님께서 하신 말인데 하늘의 명을 안다는 뜻이죠. 나에게 맡겨진 하늘의 뜻을 알아서 그에 순응하거나 달성하기 위한 인생의 목표를 안다는 뜻이죠. 또 지식이나 감지한다고 할 때도 알지자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부활가자입니다.
더할까 자는 더하다는 뜻도 있고 보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더할까 자는 힘력자와 입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 힘력자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고 입구자는 입을 의미하는데 이번 경우는 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할까 자는 힘에 말을 보태면 능력이 더해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힘을 사용하면서도 말을 하게 되면 능력이 추가된다는 것이죠. 힘만 사용하는 것보다 말을 하게 되면 그 능력이 훨씬 추가됩니다. 훨씬 커 보이는 것이죠. 그 힘에 대한 파급력이 훨씬 커지는 것이죠. 말가짜는 힘에 말을 보태면 능력이 더해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을 사용하면서도 말을 하게 되면 능력이 추가된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를 보면 설상가상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은 눈 위에 또 서리가 내린다는 뜻으로서 어려운 일이 겹쳐 생기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또 증가한다고 할 때나 추가한다고 할 때도 더할 가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입구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오른쪽 우자입니다. 오른쪽 우자는 오른쪽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오른쪽 우자는 한일자와 삐진별자와 입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일자는 숫자 하나를 의미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글자 상부에 있기 때문에 하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삐진별자는 비롯되다는 뜻이 있고 입구자는 입을 의미하는데 입의 기능 중에서도 먹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우자는 하늘에서 비롯되어 먹는 방향이 오른쪽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습적으로 오른쪽을 먹는 방향으로 상정한 것이지요. 하늘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먹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왼쪽은 일하는 방향이라 상정하는 것이지요.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오른쪽은 먹는 방향이라 했습니다. 반대로 왼쪽은 일하는 방향인 것이지요. 오른쪽 우자는 하늘에서 비롯되어 먹는 방향이 오른쪽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먹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를 보면 좌지우지가 있습니다. 좌지우지는 왼쪽으로 돌렸다, 오른쪽으로 돌렸다 한다는 뜻으로서 사람이 어떤 일이나 대상을 제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익이나 좌우라고 할 때도 오른쪽 우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입구자와 관련된 다섯 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